이정우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소속되어 활약 중입니다. 기록을 보시면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16경기 출전에 타율 3할 3푼 3리, OPS는 리그 1위를 넘어서며 리그 4위 득점과 4위 루타, 전체 1위 홈런도 3개나 기록하며 KBO 시절과 맞먹는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KBO에서 7년간 평균 3할 4푼의 고타율을 유지하면서 일본과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눈도장을 받았고 2년 전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3번 타자였고 미국에서도 3번 타자로 뛰면서 미국에서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대활약을 하니 샌프란시스코의 성적도 좋아져서 지구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팀 득점도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5월 시즌 잘 나가고 있는 신시내티와 명문팀 양키스,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파워랭킹 22위였던 팀이 6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정우는 전날에도 경기에 나가 2루타 포함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 투수의 100마일 강속구를 안타로 만들면서 올 시즌 두 번째로 160km 이상의 공을 안타로 쳤습니다. 이정우 덕분에 팀이 역전승을 눈앞에 두었으나 경기 마지막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필라델피아와의 4연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2경기가 더 남아있고 이제 시리즈 세 번째 경기에 이정우는 3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는 오후 6시경 기온이 12도 정도로 아직까지 쌀쌀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강풍이 여전히 심하게 불고 있어서 변수가 있습니다. 이정우가 뉴욕에서 이렇게 추운 날 경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5일째 싸늘한 날씨 속에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투수는 필라델피아의 에이스 에런 놀라입니다. 2년 전에 7년 연봉을 받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시즌까지는 합격점의 성적을 냈으나 올해는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이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이 8.44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2경기에서 점점 본 모습을 찾아가려는 시점에 샌프란시스코와 이정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 선수는 구속이 빠르고 구위가 좋다기보다는 패스트볼 93에서 95마일의 속도로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까다로운 투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1회 초 선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스트렘스키가 초구에 유격수 땅볼 아웃이 되면서 놀라의 공이 어떤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자 아다메스는 2구 만에 2루타를 치고 말았습니다. 투수 놀라의 패스트볼 구속은 91마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정우가 득점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초구의 이정우는 파워를 보여줬고 2구는 볼을 골라내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구째 바깥쪽으로 제구가 잘된 체인지업을 제대로 받아쳐 중전 안타를 기록하며 이 경기 첫 타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이정우의 타격 능력입니다. 이정우는 타점도 어느새 13점으로 13위까지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 이번 타자가 출루만 더 많이 했어도 이정우의 성적은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정우는 득점권 찬스에서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1대0으로 앞선 샌프란시스코. 시작이 좋네요. 이후 놀라는 완전히 흔들리면서 1회에 35개의 공을 던지고 4실점을 했습니다. 놀라가 무너지고 필라델피아 불펜도 부진하다 보니 이정우의 기록이 더 높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 로비 레이는 역사에 남을 양키스전 최악의 강풍이 동반된 영하권 경기에서도 전력 투구로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던 투수입니다. 시즌 성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에 기대를 했는데 놀라보다 더 최악의 투구로 경기 향방이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비는 1회에 2실점을 했는데 실점이 문제가 아니라 놀라보다 더 많은 공을 던졌고 제구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밀어내기로 2실점을 했습니다. 놀라는 4실점을 했지만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비 레이는 답답할 정도로 제구가 최악이어서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2실점인 게 정말 다행이었죠. 이러면 경기가 4시간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발 투수들이 교체되면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정우는 1회에 이어 2회에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놀라가 점점 제구가 잡히는 듯했고 이정우는 플라이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타율이 3할 3푼 8리가 되었네요. 본래는 야스트람스키가 안타를 치고 1루에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정우가 주자가 있으면 타율이 매우 높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야스트람스키가 도루를 실패하면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논란은 이 위기를 벗어나자 구속 저하 말고는 본래의 폼이 완전히 돌아오면서 4회까지 무실점. 투구수도 68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예상이 안 되는 경기네요. 로비 레이도 이후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합 소리는 민망하다 못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구가 안 되니 적당히 벗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비 레이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4회 이 하퍼에게 강력한 스윙 한 방을 맞으면서 4대4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필라델피아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에런 놀라는 매우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5회에 이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300억 투수 놀라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좋은 타구를 만들지 못할지라도 3타수 1안타니까 이정우가 판정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확실히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진짜 무너지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설위원도 놀라를 계속 극찬하다 보니 거슬리더라고요. 놀라의 초구가 너클컵으로 빠진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가 되면서 이정우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구가 좋은 놀라가 선택할 수 있는 구종과 로케이션 자체가 다양하니까요. 이정우는 놀라의 2구를 잡아당겼고 또 이번에도 2루타를 쳐버렸습니다. 놀라가 이정우에게 던지지 않았던 제구가 잘된 커터를 던졌는데 또 이정우가 이걸 받아쳐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타격 기계 아닙니까? 그리고 2루타 10개째로 1위를 질주합니다. 이후에 체프먼이 안타를 쳤고 상대 송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이정우가 득점을 하며 2득점을 올렸습니다. 동점당한 상황에서 다시 역전을 만든 거죠. 거기다 6회는 더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면서 이정우가 희생플라이로 타점도 추가했습니다. 살짝 아쉬운 건 7회의 주자 3루 상황에서 또 타석에 들어섰고 장타가 나왔는데 중견수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7회에도 4점을 더 내면서 11대4까지 점수차를 벌려놓았습니다. 경기 시작 대비 기온이 4도가 더 떨어지면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내일까지 경기를 해야 다시 캘리포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정우는 9회의 마지막 타석에 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6타수가 된 거죠. 한편으로는 그냥 경기가 끝나기를 바랐는데 어차피 이겼잖아요. 필라델피아도 포기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다고 이정우가 눈치 보며 안타를 치겠습니까? 이정우는 초구를 잡아당기면서 역시 센스 있게 경기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정우는 최종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 2루타 10개로 1위. 득점은 오타니와 1개 차이로 리그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미쳤네요. 타율은 어제보다 살짝 오른 3할 3푼 8리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2승 1패가 되면서 이제 내일 마지막 경기에서 좌완 투수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정우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트넘 경기와 시간이 좀 겹치네요. 내일 바쁠 것 같은데 모두 시청해 주실 거죠? 이상 중계였습니다.